예, 요즘 정치권 안팎에선 보수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정 갈등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의혹, 그 명태균 씨의 연예 발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수의 위기 맞나요? 요즘 유권자들, 지지자들도 좀 만나실 텐데 무슨 얘기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지자들도 많이 안 만나고요. 아유, 만나기도 힘든가요, 요즘 지지자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선거 끝나고 조금 공부 좀 하고 좀 차분히 생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얘기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책 읽고 뭐 필요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좀 구해서 보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 좀 적게 만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체적인 느낌은 그냥 위기가 만성화된 것 같아요. 만성화됐다? 네. 그러니까 가령 강서구청장 선거 때 우리가 한 18, 19%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4월 달 국회의원 선거 때 정말로 대패를 했죠. 예. 민주당과 조국당에 이제 대패를 했고. 108대 192 범야대 범야 여당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왔죠. 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보면 뭐 20%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의 20%만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일단 대통령과 또 여당이 하는 정책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니까 예. 그냥 계속해서 위기가 그냥 아예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이게 만성질환이 돼서 좀 고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다들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지율보다도 역사 속에서 내가 그냥 할 일 하고 가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할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 이게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본인이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들 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의료 개혁 같은 부분도 어떤 것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보면. 예. 이 반작용의 파고를 넘어서야만 이게 개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국민들의 민심의 지지가 있어야 이 반작용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파고를 못 넘어가는데요, 뭐. 그래서 뭘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예. 거기다가 이해관계 집단들 또 공직자들 뭐 여러 관련되는 분들이 가령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다음번 뭐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함께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일반적으로 레임덕이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을 할 때 뭔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고 어떤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발전됐으면 하는 이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뭔가를 하고 가겠다. 그냥 그러면 됐지 뭐 지지율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민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뭘 하시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4+1 개혁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그런 개혁을 완수하고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고 지금 만성적 위기에 있는데 좀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해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한 축이 이제 한동훈 대표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윤한 갈등 뭐 이렇게 하면서 독대도 요청을 하고 본인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도 꾸려보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닌가 이제 속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친윤계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나 예를 들면 권영세 의원이나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고 있는데 만찬을 하고 있냐. 친한계. 이거 지금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대통령 지금 들이받겠다는 거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최근에 원외 당협위원장 어제. 예, 안 어제. 갔어요. 어제 안 가셨어요? 예. 친한계로 분류되는 게 싫으셔서 뭐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요새. 왜 불편하시죠? 어쨌든 제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예. 대통령을
어쨌든 당선에 뭐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요새 지금 혼조고 난조잖아요. 예. 거기다가 대통령과 당대표도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모두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거가 제가 느껴지는데 네. 어쨌든 그럼 첫 제 질문으로 들어와서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적절하게 세력화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 대표는 어쨌든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주요 당원들을 만나야 되고요. 네. 가령 뭐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하고 만찬을 했으면 또 윤석열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요 당직자들하고도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좋겠고. 아니 국회라고 하는 게 한자 용어지만 회자가 회합하고 회의를 한다고 할 때 그 회자잖아요. 예. 국회가 헌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 통치기구로 돼 있거든요, 보면. 이건 뭐냐면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회의가 기본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 회의도 기본. 내부적으로 같은 당이지만 조금 나랑 생각의 방향이 다른 사람하고 회의도 기본. 예. 모든 모든 게 회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국정감사 상임위원장에도 생각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앉아서 회의하고 있잖아요, 보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기 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죠. 근데 또 좀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분들하고 식사하고 의견 수렴 절대적으로 하면 되죠.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독대합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안 만나 주신다면 그건 안 만나 주는 대통령이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보면 그 일요일 저녁에 번개 모임 하셨잖아요. 예. 잘하신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면 또 만나 주시면 돼요. 한동훈 대표도 자기 편 사람들 또는 자기랑 평소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했다. 조금 싫은 사람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식사하고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잘 될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유난 갈등도 그렇고 두 분의 감정선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좀 툭툭 털고 좀 대범하게 서로 좀 만나기도 하고 반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했었던 일련의 행동들, 예를 들면 대통령 순방, 싱가포르 이제 아시아 쪽 이제 순방 가는 거 배웅도 안 갔다. 그리고 그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의원들하고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난 모임에서는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또 이제 원외위원장들 거기에서는 독대라는 형식에 이제 구애받지 않겠다.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독대 요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난 전 선임행정관이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격사주 의혹이 있는데 이걸 당무감사하고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용산하고 척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조금은 제 입장에서 보면 또 대부분의 평범한 당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시지 말고 조금 바쁘더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독대 요청을 하는데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예. 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안 만나겠다고 하는 자세 그 느낌은 대통령한테 우리들이 좀 먼저 받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문제의 출발점은 대통령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할래. 그건 또 아닌 거죠. 예. 대통령께서 잘못하시더라도 헌법상 인기가 있잖아요, 5년. 본인 당대표로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공직으로 또 당 대표로 뽑았던 것은 최선을 다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김경진 위원장님이 좀 양측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화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전 능력 없어요. 뭐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당정 관계, 그리고 이제 지금 여권에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파국이 되든지 해법이 되든지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관측들이 많아요. 지금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과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선택하게 되면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결국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명태균 씨도 계속 뭔가를 폭로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상설특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국민의힘이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부 의원들 회합했을 때 예. 특검 반대는 당론으로 반대하자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랬죠. 예. 표결 전에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그럼 입장 변화가 된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보면 민주당이 가지고 나온 상설특검법에 기반한 특검 임명 과정은 이건 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특검 요청을 하면 뭐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특검 선임 절차가. 예. 그다음에 현재 특검 임명위원회가 자체가 선발위원회가 7명인데 3명이 지금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예. 변협회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이 지금 위원이 국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명은 지금 제1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2명 쿼터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을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플러스 제3당이 가져가느냐. 조국혁신당. 네. 뭐 지금 이제 요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그 절차 본회의 의결을 하면 이 7명이 가령 이제 민주당이 대폭 양보를 해서 뭐 국회 몫을 2명 간다고 하더라도 예. 7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민주당 맘대로 사람을 픽업할 수는 없겠지만 특검 자체가 발동돼서 진행되는 것 자체는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흐름 자체는 어차피 한번 지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물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그게 상설특검이 됐든 무슨 특검이 됐든. 아니 민주당이 꺼낸 상설특검 얘기를 보니까 예. 그거는 대통령이 본인 권한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명태균 씨는 뭐 의원님은 전에 아셨나요? 몰랐어요. 몰랐고.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의원님은 또 그쪽 지역은 아니시니까. 네, 예. 혁신위원 할 때 예.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전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네. 혁신위가 작년 11월 달 뭐 이쯤 했으니까. 예. 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네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하고 한참 뒤에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전에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명태균 씨가 연일 폭로를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얘기하면은 대통령 한 달 안에 하야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일종의 나를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뭐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명태균 씨가 뭐를 가지고 있길래 지금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명태균 한 명뿐이겠냐. 뭐 신장식 의원은 충청도에는 충태균이 있고 강원도에는 강태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본인의 주장이지만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게 지금 파장이 계속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근데 명태균 씨도 아니 있으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까세요. 내가 볼 땐 별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 별로 없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여론조사를 뭘 해주고 그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3억 6천만 원을 이제 아니, 그게 안 받았다. 말이 안 되는 소린 게. 예. 당연히 여의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예. 정기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뽑아서 내부적으로 은밀히 돌려서 핵심만 보고 있거든요. 비공개 여론조사. 예. 그 다음에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 여론조사 기관 자체에서 뭐 2달에 한 번 정도 자기네들 비용으로 해서 공개를 하잖아요. 예. 수없이 많은 언론사에서 언론사 비용을 대서 여론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기억해 보시겠지만 알겠지만 아니 대선 기간 중에 매주 무슨 동아일보사, 뭐 조선일보사, 또 무슨 한겨레 신문사 뭐 해서 계속 여론조사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그 여론조사의 여론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무슨 핵심되는 방향을 정한다? 하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이게 들어가지고 뭐 그거를 의뢰하면서 후보 개인이 무슨 비용을 별도로 뭐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비용 문제는 아니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부인을 하진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예. 아니 갤럽도 그렇고 뭐 리얼미터도 그렇고 다 자체 조사해가지고 몇 군데 뭐 이게 엠브레인이나 5개 군데 같은 경우는 또 연합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해주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더 어떤 스타일로 했던 것을 와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예. 아니 뭐 와서 얘기를 해준다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 선거 때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들을 후보가 어디 있어요? 이분 나름대로 뭐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라고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뭐 그런 차원이겠지. 그거를 이분한테 무슨 돈을 주고 그 수없이 많은 대선 때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별도로 의뢰를 하고 그것도 외상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결국은 뭐 아직 의혹이지만은 그 강혜경 씨라고 그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의 이제 측근 오른팔로 알려졌던 분이 이제 인터넷 언론에 나와서 밝힌 거를 보면은 결국은 4억 6천만 원에 받아가겠다고 청구서를 윤석열 캠프에 가져갔다가 돈은 못 받아오고 그래서 그 대가로 받아온 것이 김영선 의원 공천이고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면은 뭐 세비 반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냐. 명태균하고 예, 예. 그 강혜경 씨가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사람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예.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명태균이 그 전에 무슨 공무원 뭐 임명시켜주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뭐 돈 몇천만 원 받아서 무슨 형사처벌 받은 전례도 있다. 사기죄로. 예, 처벌 받은 자.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뻥을 못 치겠어요. 내부 직원한테 무슨 뻥을 못 치겠어요. 지금 요 사단이 났던 것도 지금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를 포함한 내부 직원들 사이에 뭔가 지금 분란이 생겨가지고 지금 생겼던 거 아니에요. 이제 수사가 들어오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가 미루다가 뭐 이렇게 갈라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니 예. 사기꾼의 본질은 내부 직원들에게 먼저 사기치는 거예요. 내부 직원들에게 정보 공개되고 내부 직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기가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왜 김영선 의원은 세비를 절반을 아니 그렇게 송금을 했을까요? 내가 그 스픽스 강혜경 씨 얘기하는 걸 어제 좀 유튜브를 들어봤거든요. 예, 예. 김영선 의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강혜경 씨 본인 돈도 2천 몇백만 원인가 갖다 처음에 이게 선거하는데 넣고 예. 명태균 씨 돈도 5천 몇백만 원인가 넣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만요 보니까. 그런 주장이 있죠. 예, 예. 강혜경 씨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그 돈도 선거 끝나고 나서 제대로 못 받았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제 강혜경 씨 얘기 그런 예. 있는 것 같던데 스픽스에. 예, 예. 아니 그러면 자 지금 김영선 의원 거기 선거 나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명태균도 본인 돈 몇천만 원 갖다 넣고 지금 여기도 돈 갖다 넣고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그 돈 뭔가 찾아가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쨌든 사기꾼이다. 처음에는 예, 저는 예. 선관위 고발에 따라서 당연히 정치자금법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제 강혜경 씨 유튜브 인터뷰한 걸 보니까 먼저 자기네들 돈을 넣고 그걸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수사가 복잡할 수도 있겠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직 검사의 촉으로도 약간. 아니 제가 예. 어제 유튜브를 안 봤다면 모르겠지만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동대문의 당협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